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선교회 이론과 실제 오늘 두 번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교수 소개 또 과목을 진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윤영진 교수님께서 또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 수업이 좀 불편하시고 힘들겠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국가적인 상황이 아니 전 세계적인 상황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강연을 하고 어서 속히 우리가 교실에서 만나서 함께 더 재미있게 더 유익하게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수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출석 체크하는 방법 또 우리 윤 교수님이 잘 안내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국내 종교 현황 이런 주제로 말씀을 1교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2교시에는 우리 윤영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국내 종교 현황, 군. 저는 군 얘기를 하기 이전에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국가. 국가라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 내에서 생활하는 인간과 인간 집단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내부적인 치안을 확보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라는 조직을 가지는 국민 단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국가안보론이라는 박문수 씨가 지은 양성원에서 나온 국가안보론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국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요. 첫 번째는 국민입니다. 그렇죠. 요즘 이 국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더불어서 영토가 있지요. 영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 국민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었고요. 또 이렇게 인종적인 다양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영토 안에 살고 있는 혈족, 동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스포츠 스타들도 있고요. 또 노동관계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그런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오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또 이분들에게는 국민의식, 국민정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요. 이런 국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영토라는 것. 우리나라는 이 영토 이야기를 할 때 그저 남한만이 아니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라고 할 때는 북한 지역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 지역에는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지만 국제법상 북한 지역에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 대대로 내려오던 민족사적인 의미 또 명맥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영토를 정한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영토가 있고요. people, territory. 자, 영토 얘기 나오면 우리 늘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독도 문제입니다. 우리 한일 간의 독도. 참, 이 영유권 문제를 놓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독도는 자기들 일본 사람들은 죽도라고 하면서 자기네 땅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독도는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땅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권적으로 독도를 점유하고 또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우리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를 왜곡해서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이런 독도, 이런 그 영토에 대한 그런 문제, 또 우리 최근 관심 가지고 있는 이어도, 저 남쪽 아래 해상에 있는 제주도 마라도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는 그 이어도라는 수중 암초 지역이지요. 그래서 수중 암초인데 바다 밑 4.6m 지점까지 올라와 있는 암초, 거기에 우리가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지요. 근데 이곳은 중국이 또 자기네 베타 지역 안에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어도 밑에 쪽에 있는 칠광구 지역, 유전이 있을 것으로, 해상 유전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영토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people, territory와 더불어서 주권, 이 authority가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 주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 즉 헌법 제정 능력 권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주권. 우리가 주권을 내적인 주권, 외적인 주권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외교적으로 힘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주권이 잘 서 있어야 국가가 온전하게 발전을 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실제적인 이야기, 자, 군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 군대 역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군 오래전부터 선사시대 때부터 쭉 국가가 형성될 때로부터 군이 존재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국군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서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인형을 계승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과 같이 우리 국군 역시 임시정부의 군대, 여기에서부터 우리나라 국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0년 9월 15일 날 광복군 창설위원장
김구 선생의 명의로 한국광복군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창설되는 행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광복군 이야기고요. 엄밀히 우리나라 군대 역사를 말하자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날이 있습니다. 1907년 8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뺏기게 되는데요. 나라를 뺏기기 그 이전 3년 전에 1907년 8월 1일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군을 강제로 해산하는데 이 날을 오히려 한국광복군의 창설일이라고 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의 역사는 한일 의병, 독립군, 광복군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해방을 맞이한 뒤에 본격적인 군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 구한말 또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일 의병이 있었지요. 1910년에 나라를 완전히 뺏기지만 그러나 이미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고 여러 가지 국가의 권리가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군대가 해산된 그때에 우리는 한일 의병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그 한일 의병 운동은, 한일 의병 투쟁은 민족의 자주성 회복은 물론이고 자유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민족적인 투쟁 정신과 한일 저력은 이후에 이런 한일 의병이 독립운동, 또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구한말 의병 투쟁이 있다가 결국 1910년에 나라를 완전히 일본에게 뺏기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유격전을 진행하기도 하다가, 그러나 이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 만주,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해서 독립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독립군은 쭉 한일 의병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1910년대에 독립군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기초 역할을 하게 되지요. 이 독립군은 특별히 3.1운동 이후에, 1919년 3.1운동 이후에 아주 활발해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전투들이 있죠.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대첩. 이 대첩이라는 말은 우리가 참 아주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아주 신나는 그런 일인데요. 청산리 대첩, 김자진 장군에 의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립군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런 그 독립군의 활동은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이제 광복군으로 편입이 되게 되지요. 이제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된 그런 군대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의미를 부여받을 수가 있게 된 그런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군은 한일 의병, 독립군과는 수준이 다른 그러한 독립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광복군은 중국 국민당과 협력해서 전투를 펼치게 됐고요. 그리고 1941년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요. 그리고 연합군과 더불어서 한일전을 수행했습니다. 1942년에는 중국군, 영국군과 군사협정을 체결해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미국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이 광복군이 국내로
이제 진격하는 이 진공작전을 추진하는 중에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일 의병, 독립군, 광복군 이런 대한민국 국군의 이런 그 역사의 정통성을 이어오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런 한일의병, 독립군, 광복군은 국방경비대라는 조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광복을 하고 나서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미 군정이 남쪽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 미 군정의 최고 책임자는 하지라는 중장이 있습니다. 이 미군 중장이 군정사령부의 최고 책임자였는데 그 당시에 미 군정청 내에 국방사령부를 설치해서 그래서 1946년 1월에 국방사령부 내에 조선경찰예비대에서 9개 연대를 순차적으로 창설하게 되고 이것이 국군의 모체인 남조선 국방경비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날 해방병단을 결성하고요. 해방이라는 것은 이제 바다를 방한다는 그런 해방입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날 진해 기지에서 창설식을 하게 되고 1946년 1월 15일 날 조선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는 그날 해군도가 시작되면서 총사령부를 설치하게 되고 손원일 참령이 초대 사령관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 1월 15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육군과 해군이 시작되는 그런 본격적인 국방경비대로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지요. 오늘 조금 그 근대 역사를 많이 공부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앞에 있었던 국방경비대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국방부로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국방부 장관 겸 국무총리 이범석 장군이 국방부 장관으로 우리나라의 군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9월 1일 날 조선경비대 또 해군인 해안경비대 이런 육군과 해군 부대가 국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육군, 해군 이런 말이 생긴 것은 1948년 9월 5일이고 1948년 9월 5일 날 육군과 해군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 6월 27일 육군본부에 항공국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항공국이 항우 공군으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발발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군의 병력은 약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6.25를 한국전쟁을 맞는 그때 우리나라 군 병력은 약 10만 명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국군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6.25를 겪으면서 육군은 3개 군단, 18개 사단, 그리고 6.25를 지나고 나서 병력이 약 55만 가까이로 늘어나게 되고요. 해군도 6개 전대에서 함대급으로 성장하게 되고 6.25 이후의 공군도 1개 전투비행단, 훈련비행단, 전투기 8대를 보유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나라 군대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날 끝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1953년 10월 1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한미 간의 군사 협력 또 우호 관계가 잘 조성이 돼서 지금까지도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54년에 한미 합의 의사로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 및 군사 원조가 시작되게 되고요. 지금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 방위비, 이 주둔 비용 문제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961년 6월 1일, 날짜가 외우기 좋습니다. 61년 6월 1일 학생 군사훈련단이 창설되지요. 우리 흔히 말하는 ROTC입니다. 저희 감리교신학대학교에는 ROTC가 없지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종합대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없는데요. 1961년 6월 1일 날 ROTC가 창설되고 68년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ROTC 향토예비군 이렇게 제대로 이런 예비군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이제 군에 입대할 이런 학생 군사훈련단까지 되어져서 현업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전투력을 우리가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64년 9월에서부터 1973년 3월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우리는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군대를 파견하게 됐죠. 그래서 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 군대는 참 파병을 해서 아주 혁혁한 전과를 세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약 10년 동안에 34만 명이 파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대부분 이제 전투부대, 또 군수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가 파병돼서 주월 한국군 사령부라는 이름으로 그 사령부 안에 야전사령부, 군수지원사령부를 포함한 그런 군대가 베트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970년대, 8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율곡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자주국방을 지향하면서 그러면서 전력 증강 사업, 장비 국산화, 방위 산업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 실제적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본부라는 이런 그 체계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현대전의 즉흥 태세를 갖추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는 이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안보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한 유지 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라크의 자이툰 사단급 부대였습니다. 아주 큰 규모로 이라크에 파병을 했고요. 사단급이고요. 이제 다른 대개 부대들은 대대급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오시노, 레바논 동면부대, 남수단의 한빛부대, 그리고 그 외에 복구 지원을 위한 인도적인 파병, 그리고 자위적인 해군 함정 파견 등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우리 군이 이제는 군사력이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 뭐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뭐 9위에서 좀 더 올라갔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7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군사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국방부 안에 합동참모본부가 있고요. 국방부 안에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이 있고요. 방위사업청이 있고요. 육해공군에 속하지 않은
국방부 직할 부대들도 있습니다. 뭐 계룡대 사업단이라든지 또 군사법원이라든지 이 의무 간호 관련이라든지 여러 또 복지단, 이 PX라고 부르는 포스트 익스체인지죠. 그런 그 군내 매점 복지시설 이런 거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국방부 직할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전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에서 이제 군사령부들이 있고요. 그리고 군사령부 다음 수준으로 이제 사령부들이 있지요. 수도방위사령부, 또 특수전사령부, 그 외 여러 사령부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력을 50만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 병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입대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또 복무 기간이 짧아져서 부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 작전사령부 안에 함대사령부들이 있고요. 또 해군에는 해병대라는 또 아주 강력한 부대가 있어서 해병대 사령부가 있고요. 그리고 해군 안에 군수사, 교육사 이런 부대들이 있어서 해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군 같은 경우에도 작전사령부, 군수사령부, 교육사 이런 부대 안에 그리고 이제 전투부대 또 유도탄 이런 관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아래 합동참모본부 6회 공군이 있어서 우리나라 현재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군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 군 안에 어떻게 이제 군종 병과가 시작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